안녕하세요, 홍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F 전자기파 송수신에 대한 동작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전자기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선 통신은 전자기파라는 걸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공진하는 것과 공명하는 것, 이렇게 뭔가 정해진 일정한 주기로 움직이고 진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RF 송수신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류와 교류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전기력과 자기력이 미치는 그 에너지의 영역에 해당되는 전기장과 자기장, 그리고 우리가 RF 송수신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우리가 위에서도 봤었던 공진, 공명, 직류, 교류, 전기장, 자기장, 뭔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회로를 만든다라고 할 때, 전자기파 송수신의 가장 중요한 회로라고 할 수 있는 LC 회로,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의 주기적인 진동을 하게 하는 LC 진동회로, LC 공진회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런 회로와 안테나를 통해서 안테나를 통해서 송출되는 이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자기파는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는 종종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모든 에너지는요, 이 에너지에 힘을 전달해주는 매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냇가에 제가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물 분자 간의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려는, 돌에 맞아서 아래로 떨어지려는 물 입자가 옆에 있는 물 분자들과 결합된 물 분자들을 끌어당기는 이 에너지 전달이 되는 거죠. 제 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은 제 목소리가 밖으로 나올 때 이 목소리가 공기라고 하는 매질을 타고서 제가 이런 음압을 압축시키고 팽창하는 이런 음파가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즉 이러한 매질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전자기파는 그럼 어떠한 매질로서 이 공간상에 멀리 전달될 수 있는 것인가? 전자기파는 사실 이러한 뭔가의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매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의 전기장의 변화가 새로운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변화로 만들어진 자기장이 또 다른 새로운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즉 서로가 서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계속 유도하면서 유지시키고 멀리까지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상호 유도하는 역할을 전기장과 자기장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무선통신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하나의 그 파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진과 공명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아이가 앞뒤로 그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그네를 높이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뒤에서 제가 밀어줄 때 이 아이와 동일한 박자로 밀어주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이 아이의 그네는 계속 유지되든 흔들림을 유지하든 아니면 더 높이 올라가든지 할 거예요. 따라서 이 아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고유한 진동수가 있죠? 우리가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파수와 주파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른쪽에서 보시면 우리가 헤르츠라고 하죠. 이거 하일리 헤르츠라고 하는 과학자의 이름을 빗대서 단위를 쓴 건데, 1초에 한 번 진동하는 것을 1헤르츠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와이파이의 2.4기가와 5기가는 1초에 24억 번, 50억 번 진동하는 주기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도 무언가 고유한 어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아이의 그네를 높이 올려주려면 이것을 밀어주는 누군가도 이 아이와 동일한 주파수로 밀어주어야겠죠. 따라서 이렇게 고유하게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동의 성질이 고유 진동수, 고유 주파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2.4기가 5기가를 쓰는 것처럼 이 고유한 2.4기가 주파수로 송출할 수 있고, 이 고유한 2.4기가 진동수로 수신할 수 있는 이러한 뭔가의 양단의 송수신 간에 주고받는 전자기파로 전기적 데이터가 서로 오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류와 교류가 있어요. 직류 교류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일반적인 배터리와 같은 다이렉트 커런트,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다니는, 즉 극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지속적으로 바뀌면서, 즉 이렇게 되면 전류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게 되죠. 즉 전류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직류, 양쪽으로 왔다 갔다 주기적으로
정해진 주파수에 따라서 공진하는 이동하는 이러한 전류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 교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전기장은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간에 여기서 이제 서로 끌고 미는 이러한 전기력이 발생하죠. 여기서 이렇게 전기력은 우리가 예전에 자석 주위에 철가루 뿌렸을 때 보였었던 자기력선 있죠? 이거와 똑같이 이러한 전기력선을 이렇게 플러스 전화에서 마이너스 전화 쪽으로 전기력선이 만들어지고 이 전체적인 전기력이 미치는 이 범위가 전기장에 해당되고 자기장도 마찬가지로 N극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이 S극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여러 자기력선 자기력이 미치는 영역의 자기장 이렇게 우리는 전기장 자기장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전자기 유도 우리가 앞서서 보면 전기장이 자기장을 유도하고 자기장이 전기장을 유도하는 즉 새로운 하나의 전류의 변화가 새로운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면 자기장의 변화는 또 다른 새로운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상호 유도하는 관계를 하나씩 이해해 볼게요. 전자기 유도 입장에서 여러분들 뭐 예전에 중학교 때 많이 배우셨던 앙페르 오른손 법칙 있죠? 우리가 전류의 흐름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했을 땐 이 감아지는 쪽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있다. 그리고 이 어떠한 코일 형태로 전 도선이 만들어졌을 땐 전류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코일 쪽으로 손가락을 감아진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전류가 흘렀을 경우에 전류가 흐르면 이 도선 밖에 무언가 새로운 자기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전류만 흘렸는데요. 그죠? 없었던 자기력이 생긴 거죠. 두 번째, 자기장의 변화가 즉 어떤 자기장이 생기게 되면 그때 전류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와 좀 반대죠? 앞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들 중학교나 이런 예전 학생 때 많이 보셨던 내용입니다. 아무런 전기가 흐르지 않고 있는 이렇게 도선을 감아놓은 코일에 자석을 확 집어넣으면 순간 전류가 흐르면서 불이 깜빡 켜져요. 그 다음 멈추면 불이 꺼지고 다시 집어넣었던 자석을 밖으로 확 빼내면 다시 전류가 흐르면서 불이 살짝 켜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자석이 움직일 때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서 가만히 정지해 있을 경우엔 전류가 흐르지 않았죠. 사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없었던 자기력, 즉 이 자기장이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장이 생겼을 경우에 전류가 흐르는 것, 그리고 자기장이 있었는데 자기장이 갑자기 없어서 자기력이 사라진 이런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을 때도 전류가 흐릅니다. 따라서 자기장이 새로운 전기를 유도해내는 것은 자기장이 변화를 할 경우에 전류가 유도된다는 거예요. 여기선 하나의 렌츠의 법칙이라는 것을 간단히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자석을 이렇게 밀어넣어서 혹은 빼서 이런 경우에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관계에 해당되는 것이 렌츠의 법칙인데요.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N극을 확 코일 속으로 집어넣으면 이때 생기는 유도기 전력이란 뭔가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데요. 즉 없었던 자기장이 N극을 훅 집어넣으면서 자기력이 발생했을 땐 이것을 원래 없었던 대로 막아내려고 하는 습성이 생깁니다. 이걸 막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N극을 밀어내려면 마치 이 위쪽이 N극인 것처럼 동작을 한다면 들어오는 걸 밀어내려고 하겠죠. 따라서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무언가가 이 도선에 만들어진다. 그 도선에 만들어지는 것은 마치 위에가 N이 생긴, 즉 위에가 N극이 되면 자기력은 위로 올라갈 겁니다. 따라서 처음 같은 자석을 내려보낼 때 자기력은 이렇게 파란색 실선이었다면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도선 코일에 생기는 자기력은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N극이 여기에 있어야 이걸 밀어내니까. 따라서 N극이 이 코일의 N극이 위쪽으로 생겨서 자기력이 만들어지면 위쪽이 엄지손가락,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이 코일은 위쪽이 자기장 방향, 따라서 이걸 감아진 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반대로 N극 같은 경우가 밖으로 빠져나갈 때는 이 아이는 어쩌죠? 원래는
자기력이 있었어요, 이 안쪽에서. 근데 이것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걸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잡아당기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코일 입장에서는 위쪽이 S극이 되면 이것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동작을 하게 됐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N극이 나가려고 하는 이 실선의 자기력선은 아래쪽으로 가는 것이 점점 약해져서 위로 올라가지만, 이것을 못 나가게 하려고 여기가 S극이 되면 이 코일은 이쪽이 N극, 즉 N극을 통해서 자기력선이 발생하는 이 점선의 자기력선이 생깁니다. 그럼 이때는 엄지손가락이 아래쪽, 이 자기력선이 생기는 아래쪽이라고 한다면 이걸 감아주는 쪽으로 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N극이 바깥으로 나갈 때는 이것처럼 이 빨간색 실선처럼, 화살표처럼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이 S극이 들어올 때 나갈 때도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된다. 방해하는 자기력이 생기는 그것에 따라서 오른손 법칙을 참고하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앞에서 잠깐 제목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었던 LC 회로, 뭔가 컨덴서라고 하는 것과 코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기본적인 회로를 뜻하는데요. 일단 축전기라고 하는 이 컨덴서를 보면 우리가 컨덴서, 캐패시터, 축전기라고 불릴 수 있지만, 이쪽에 지금은 직류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마치 이것을 플러스 양전화, 음전화 이런 형태로 전화를 한쪽에 충전을 해서 전기를 저장하고 있는 이 축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 도선을 닫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모든 음전화는 이쪽으로 모이게 되고 하나의 전기력을 가진 전기장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축전기라고 하는데, 여기 교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극성이 계속 바뀌는 교류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이제 플러스 극이 여기 있으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면서, 그러면 전하는 반대로 흐르니까 음전하를 계속, 이쪽은 극성은 음전하 쪽으로 바뀔 겁니다. 다시 이게 교류로 바뀌게 되면 전류는 이쪽으로 가고 전하는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쪽에 원래 플러스였던 것이 마이너스 전하들로 꽉 채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류의 흐름에서는 이런 축전기에 충전되는 극성 역시 이제 지속적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사실 LC 회로의 이 컨덴서라고 하는 것은 이 회로 안에서 전압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하고자 하는 쪽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코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코일은 우리가 보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흐르는 것에 따라서 지금 전류가 이쪽으로 돌기 때문에 전류가 여기에서 각각의 도선에서 이렇게 뒤로 빠졌다가 올라가는 형태로 동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를 때 이러한 코일 모양이라면 자기장이 위쪽으로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직류 같은 경우라면 그냥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얘가 마치 그냥 전자기석, 자석과 같은 것으로 동작하는 그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만약 이걸 교류로 바꿔버리게 되면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이 이쪽으로 생겼고 다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면 자기장이 반대로 생기겠죠. 여기까지는 직류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유도 전류는 언제 생기죠? 자기장이 변하면 이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나면서 그로 인해서 유도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었던 것을 우리는 앞에서 렌츠의 법칙을 통해서 그 방향을 살펴보면서 확인했어요. 따라서 교류에서 다른 것은 뭐냐면 자기장이 변화해요. 자기장이 변화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이것을 억제하기 위한 자기력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유도 전류가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 코일이 갖고 있는 교류에서의 특성이죠. 그러면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회로의 기본 요소들라고 하면 저항, 그 다음에 코일, 인덕터, 그 다음에 여기는 컨덴서, 축전기가 되겠죠. 코일과 축전기가 되는데 이걸 그래서 RLC 회로라고 부르고요. 저항이 빠진 걸 LC 회로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본적인 회로 안에서 이 코일과 이 축전기는 각각 이제, 축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압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하는 쪽, 이쪽은 지금 전류의 변화, 자기장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즉 어떤 도선 안에서 어떤 전류의 급격한 변화들을 전류의 흐름들을 억제하고 방해하는 쪽에 동작을 합니다. 즉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약간 저항과 비슷해요. 따라서 이거를 코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러한 어떤 저항력, 저항성을 우리는 유도 리액턴스라고 얘기해서 XL, 그리고 이 컨덴서로 인해서 발생하는 뭔가의 저항과 같은 저항력은 우리가 용량 리액턴스라고 해서 X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F가 주파수예요. 우리가 이 수식을 계산할 건 아니지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회로 안에서 뭔가 저항의 역할을 하기 위한 이 전체 저항값은 얼마냐? 그걸 Z라고 했을 때 전체 저항값은 저항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 각각 코일과 컨덴서가 만들어내는 뭔가 저항력 간의 차의 제곱, 이것이 총 이 회로에서의 저항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저항이 많을수록 전류는 적게 흐르고요.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류는 많이 흐릅니다. 따라서 전류를 많이 이 회로에 흐르게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뭘까요? 이 전체 저항이 가장 낮아야겠죠. 그러려면 이 XL과 XC가 같아서 상쇄된다면, 즉 이 두 가지가 같아서 이 전체 저항을 가장 낮게 유지할 수 있다면 이 회로에 가장 큰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조건은 XL과 XC가 같아야 되고, 이 수식으로 보니 뭔가의 이 주파수를 한 변으로 놔서 보면 주파수가 이러한 값을 가질 때 이 회로는 가장 높은 전류를 흐릴 수 있겠구나. 여기에 도달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공진주파수, 공명주파수를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명주파수, 공진주파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 회로 안에 가장 큰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즉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같아지는 그 시점에 해당되는 주파수를 우린 공명주파수, 공진주파수라고 한다. 따라서 양당 간에 송수신할 때 서로가 통신이 가능하기 위해선 서로 이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서로 간의 회로에 이것을 보내고 받는 입장에서 회로에 가장 큰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동 회로가 이쪽에 보시면 컨덴서와 코일이죠. 이것이 LC 회로입니다. 이 컨덴서의 전하를 한쪽으로 충전을 시켜놓기 위해서 잠시 이 전류를 공급해 놓고 다시 떼어낼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쪽으로 음전하를 쭉 충전해 놓은 컨덴서를 우리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후에 이쪽으로 닫아놔 주면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서로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자기장이 켜져서 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러한 서로 무한 반복되는 LC 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LC 진동 회로, 앞에서 봤었던 그 LC 진동 회로와 안테나가 연결된 상황에서의 송수신되는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쪽 송신 쪽에서 축전기와 코일을 가지고 있는 LC 회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쪽에 음전하가 가득 채워진 충전된 상태의 컨덴서가 있는 상태라면 플러스 극에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전류 방향은 이쪽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처음 전류가 이런 쪽으로 흐르게 되면 이 손가락을 이쪽으로 감아진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자기장의 방향은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자기장의 방향이 위로 돼서 이 자기력선이 이렇게 바깥으로 펴질 때 우리는 이 회로 옆에 하나의 또 다른 LC 회로를 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차 코일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기력선이 이 바깥쪽 코일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줍니다. 바깥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자기력선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렌츠의 법칙 할 때 본 것처럼 N극이 밑에 있는 N극이 쑥 안으로 들어온 것과 같아요. 그럼 이 코일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죠? 이를 반대하기 위한 자기력선이 생기죠. 즉 들어오는 N극을 밀어내기 위해서 여기가 N극인 것처럼 자기력선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 코일 입장에선 자기력선이 위쪽, 엄지 쪽으로 가게 되면 코일은 이쪽 손을 말아진 것처럼 이렇게 흐르게 되고요. 따라서 이때 만들어지는 유도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생기게 되죠. 이 유도된 전류는 이쪽에서 극성이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교류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유도 전류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장의 변화는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전자기파가 돼서 반대쪽으로 전달이 되게 되죠. 이쪽과 동일한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었던 수신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도달한 전기장에 따라서 이 전선에 있는 전하들이 이동하게 될 거예요. 출렁거리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 방향, 출렁거리는 방향이 이때는 위로 만약에 향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아래로 향했다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도달하는 전자기파의 전기장에 따라서 전하의 움직임이 발생하고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하면 얘는 지금 도선에 이런 식으로 전선이 흐른 걸 거예요. 따라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른다라고 하면 손가락을 이런 쪽으로 감아진 것과 같기 때문에 자기장 방향은 아래쪽이 되겠죠. 1차 코일의 전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들어가다 보니 아무것도 없었던 옆에 있는 2차 코일 입장에선 이 밑에 쪽으로 N극이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선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이쪽이 N극인 것처럼 동작해서 자기력선이 이쪽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기력선이 아래쪽, 즉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엄지손가락이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말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아지는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하면 이때 만들어진 유도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쪽의 고유 진동수가 동일할 때, 즉 그 고유 주파수에 따라서 이 XL과 XC가 상쇄돼서 이 도선의 최대의 전류가 흐를 때 이제 이쪽에 칩셋 쪽에 이 주파수로 들어오는 이것들이 증폭돼서 이 안쪽으로 전달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LC 회로까지 해서 안테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한 70분 분량의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다룬 다음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요. 혹시 이렇게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 링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